예, 오늘 월가 정시는 뭐 강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분위기가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이 강세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어. 어쨌든 그쪽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합의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주로 이 다루는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보는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8개 종목을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역 합의 수혜 미국 주식 8선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8번째 종목, 8개 종목 중에서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 모든 제조를 대만, 중국에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역 합의로 인해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사실상 뭐 타격을 많이 받는 회사였는데 그게 가장 이제 반대로 수혜를 받는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대표 수혜주. 그래서 이미 주가는 뭐 상당히 선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세계 대표주고 미국 대표주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가장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게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죠? 비싸다 이거죠. 비싼데 뭐 미국의 다른 기술주, 고성장 기술주에 비해서는 이게 가치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싸죠. PER이 23배, 미국의 기술주 PER이 뭐 이 정도면은 전체 평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주들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구글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고가 기술주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시장 가치주 정도로 많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당이 1.1%인데 뭐 이 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 애플의 가격에 비하면 절반값밖에 안 되죠. 근데 뭐 미국 주식이니까 2배 가격을 뭐 호가하는 거고 세계 자금이 뭐 비싸도 사겠다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무역 합의 수혜주 대표주로는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가격에 대한 거는 글로벌 그 투자 자금의 그 성향이 뭐 어느 정도 비싸도 사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그것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가 적정이냐 가늠 못하듯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가장 대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같은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 최고 고가 반도체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의 대표 설계 회사로 이건 뭐 PER이 63배 배당은 뭐 거의 없습니다. 배당할 돈으로 전부 다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술주, 미래 기술주 뭐 반도체 중에서는 최고 그 두뇌에 속하는 그 분야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그 수혜가 뭐 당연히 엔비디아에 몰린다. 그래서 이 고가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IT주가 이제 1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금융주에 들어갑니다. 금융주 대장주 하면 JP모간입니다. 뭐 미국 은행주 뭐 살까요 하면 그냥 JP모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최고 우량주고, 보면 PR은 13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융주는 시장 가격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또 2.63%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금융주로서는 뭐 JP 모간 그 금융주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는 섹터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융주가 당연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JP 모간을 꼽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에서는 JP 모간은 금융지주회사예요. 자회사로서 메릴린치 증권도 가지고 있고 상업은행도 하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지주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 증권사. 이 뭐 골드만삭스는 모든 증권사의 우상이고 표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그 위상이 많이 추락됐죠. 너무 투기적인 거래를 많이 하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ER도 10배밖에 안 돼요. 비싼 PER 주다가 이제 그렇게 뭐 위험한 그러한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로 판명이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권사도 뭐 모두가 골드만삭스를 지향한다. 지난 뭐 한 20년간 뭐 그 비전이 골드만삭스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 말이 싹 들어가 버렸죠. 투자은행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그 투자은행의 역사상 최고의 지위를 누린 것이 골드만삭스고 지금도 뭐 그 지위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투기적 거래를 많이 하는 데 대한 프리미엄을 확 줄여버렸고 그래서 PER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도 뭐 양호하게 주고 2.2%. 그래서 투자은행으로서는 여전히 뭐 전체 중에 모간스탠리보다는 골드만삭스가 더 대표죠. 그래서 모간스탠리는 아주 단기적인 이런 시황 관련해서 이런 리포트도 많이 내고 그런 증권사로 좀 가벼운 증권사로 치고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증권사로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주로서 골드만삭스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외에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게 소매주입니다. 미국의 소매주가 그동안의 무역 그 분쟁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 이 월마트 같은 이 소매 대량 양판점이 그 구매를 전부 다 중국에서 다 제조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세 때문에 단가가 비싸져 가지고 실적이 많이 비싼 가격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풀리게 되면은 월마트가 다시 이제 활성화되고 화랑이 되고 마진이 커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마트가 지금 PR 23배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 월마트는 뭐 양판점의 대왕 킹입니다. 킹.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도 1.76% 비교적 양호하죠. 뭐 많이 줄 때는 3%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배당과 실적을 갖춘 대표 소매 양판점. 그래서 월마트고 이 월마트 말고 또 하나 양판점 대량 전국 체인점이 있는 게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체인점이 있어요. 이게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뭐 월마트, 한국의 그 이마트 이런 것처럼 전국 체인망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건설 자재를 주로 전문으로 팔아요. 건설 자재, 건설 공구.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부 개인주택이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기본 주택이 개인주택을 그냥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집집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고치고 뭐 하루 일과가 그냥 주택 그 뭐 만지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건자재 직접 구입해서 집에서 직접 뚝딱뚝딱 다 만들어요. 그 공구도 필요하고. 그게 홈디포인데 이 홈디포가 이것도 역시 이 도구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 중국에서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월마트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풀린다. 이것도 PR 21배
뭐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2.5%, 비교적 양호한 배당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장 안정성장 가치주로, 그러면서 중국의 그 피해에서 벗어나는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송입니다. 운송. 이게 운송의 대표, 항공운송 대표가 UPS입니다. 세계 대표죠. UPS 여러분 국내에도 뭐 해외에서 배달되는 대봉투에 UPS 많이 찍혔죠. UPS 말고 그 다음이 바로 페덱스입니다. 페덱스. 이게 두 개가 뭐 가장 대표적인 항공 배달 주식인데, 배달 회사인데, 그 중에서 UPS가 더 크고 대표적이죠. 근데 UPS가 지금 페덱스보다는 가치 척도 측면에서 더 좀 좋습니다. 크기도 좀 더 크고요. 배당 수익률이 3%가 넘고 PR이 20배. 그러니까 적정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형 그 대표주들하고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투자자금이 뭐 무리 없이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이 항공 운송 배달 회사 UPS가 운송주 중에서 대표로 수혜를 받는 그런 그 주식으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운송주 중에서 이거는 뭐 그 국내 해외 전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의 육상 운송, 국내 운송이 유니온 퍼시픽. 이 유니온 퍼시픽은 미국 철도 운송 회사입니다. 이것도 미국만의 독특한 그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그 거대한 대륙을 이 철도 운송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공산물, 석탄 운송, 뭐 석유 운송뿐 아니라 농산물 운송이 이게 한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농산물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에. 그런데 뭐 농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확 줄였잖아요. 중국이 농산물 보복한다고 농산물 그 수입을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타결이 돼가지고 농산물 구매를 더 늘린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 주가가 이렇게 연중에 비실비실했던 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분야인데, 이게 이제 현재 전망은 내년도 가이던스라 그럽니다. 회사에서 이제 내년 전망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이 올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기존까지 내놓은 가이던스는 전부 다 무역 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내놨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급속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도에도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8개 종목, 4개 섹터에서 8개 종목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뭐 제가 전체 미국에 그 수만 개가 있습니다. 미국 상장기업 수만 개 중에서 내가 어떻게 골라내겠습니까? 인구에 회자되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투자은행에서 주로 거래되는 핵심 종목들 중에서 제가 추려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보는가? 요 가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본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골라내는 기준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내용들이 좀 있나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철도 제재를 제한해. 예. 이건 정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남북 관계 이 구도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측하는 가정하에서 어떤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외생 변수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우리가 제외시켜야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은행주에 영향을 주지요. 대출 규제. 그런데 이러한 대출 규제는 그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단기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가를 이제 사고팔고 하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은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이고 단기 실적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투자자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기업의 체력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뭐 실적의 변동은 그거는 뭐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단기 매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극단적으로 국내 은행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트레이더들,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투자자는 그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은행에서 나오는 장기 배당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의 직업력, 장기 배당에 대한 직업력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거는 기업 가치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의 중대 변화 요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